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다른 건 다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며 따지면서 혹시나 모차르트 음악은 태교에 좋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MBTI가 말해준다. 범람하는 심리학 관련 이론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맹신하는 건 아니신가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심리학을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의심 많은 심리학자 최승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의심 많은 심리학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작가님이 처음에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건가요? 그냥 책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컨셉을 좀 잡다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저희 출판사 대표님의 아이디어시긴 아, 합니다. 의심 많은 네. 심리학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이 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음. 생각해서 네. 저도 앞으로 거의 닉네임을 이걸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멋져 보여서 예, 네. 멋져 보여요. 이게 의심 많은 심리학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자, 우리 북카페에 지금 처음으로 오셨는데 최승원 작가님 오시는 길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생방송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사실 긴장이 안 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불안을 누르고 오늘 좀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계속 음.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카페인 분들이 심리학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질문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즉석에서 딱 날아오는 질문, 이런 것도 환영하시는 아예 거죠? 환영합니다. 네, 네. 많은 카페인 분들 궁금한 모든 것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이 제목부터 궁금해지는 책이었는데,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 책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네.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도 심리학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음,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 심리학을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심리학적인 연구가 어떤 작가분들의 약간 각색이나 해석을 통해서 좀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게 어. 때로는 좀 쉽게 다가가서 좋은 때도 있지만 네. 어떤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네 하는 아. 내용들도 많습니다. 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이제 교수들이 네. 글을 쓰면 사실 그렇게 작가님들처럼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럼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책을 과연 썼을 때 어. 과연 참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많이 고민을 하다가 또 출판사의 대표님도 많이 이런 또 권유를 해 주시고 많이 용기를 주셔서 아. 주변에서도 많이 용기를 주셔서 처음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음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네. 제가 어릴 때도 네. 누가 진짜 심리 테스트 이것도 엄청 인기 많았고 그리고 누가 심리학적으로 이렇대라고 하면 솔깃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엔 아마 인간이라면 심리학적으로 설명되는 모든 것에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저희가 약점도 있는 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네. 그냥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어. 얼핏 들어서 그냥 조금만 들어도 되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되게 뭔가 치열하고 어렵게 뭔가를 연구하고 알아간다라는 게 음. 좀 대중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많은 카페인 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책 읽으시면 그게 정말 심리학적으로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키우실 것 같아요. 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좀 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친밀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차미서 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심리학자와 호기심 많은 고은님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작가님 최승원 작가님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의심 많은 감사합니다. 심리학자와 호기심 많은 고은님. 음.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심리학자로 살아가시는 일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주변 분들이 처음 만나면 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 심리를 꿰뚫고 있으시겠네요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만나자마자? 네. 아니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 이건 너무 극한 직업인데요. 만약 네. 그걸 맞춰야 한다면?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걸 알지는 못하죠. 그렇게 네. 유용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어.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배우는 학문이지, 네. 한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르쳐 주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 많이들 이제 그런 기대를 하시다 보니까 어. 그 기대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심리학자가 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언제부터 그려 보셨던 걸까요? 작가님은? 저는 심리학을 학부 때 처음 전공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다른 네. 학문을 하다가 이제 하게 됐었는데, 제가 뭐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음. 한참 이제 청소년들을 보니까 네.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쉽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좀 그걸 잘해보기 위해서, 지도를 잘해보기 위해서 좀 스스로 저도 그냥 교양인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네. 이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대학원에서 공부 시작하시면서 이제 만나게 된 심리학 전공자들인 네. 거잖아요. 그 정말 심리학자들 그들이 다 모였을 때는 그때의 분위기는 또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좀 까다롭고 불편하죠. 아 그래요? 네, 사실 남의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특히 좀 매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평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 재미나네요. 네. 어떤 발언 같은 거 이런 예. 거를 다시 곱씹는 예, 거군요. 그쵸. 뭐 그분의 아. 한 행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를 네. 하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EBS 나오게 된 게 참 반갑기도 하면서도 네. 한편으론 이게 또 너무 알려져서 또 이것도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최승원 작가님이 거기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동료 심리학자, 동료나 후배, 선후배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회자되면서 얘기거리가 그렇죠. 될 거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이게 것 심리학 같습니다. 분석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놀라신 적이 있나요? 나의 심리를 이렇게 꿰뚫어 보다니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그런 뭐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예, 동료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알려주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너무 지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저는 모를 때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걸 마음을 먼저 딱 읽어주고서 그냥 좀 배려를 해주고 그럴 때는 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치 백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일까요? 혹시 심리학자들은 눈치가 정말 주로 빠를 것이다. 저희는 남의 말보다 좀 네.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서 주로 그 아. 사람의 감정을 읽는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가 빨라질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 기대됩니다. 이 책 펼치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모차르트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모차르트 효과. 이게 사기극의 전형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보통 우리가 무릎이 좀 안 좋으면 뭐 도가니탕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고, 음.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안 좋으면 뇌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모차르트 이펙트에서도 좀 그런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굳이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정말 아이가 머리가 좋아질까? 근데 음.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너무 천재다 보니까 그쵸. 그 천재가 만들어낸 그 음악에는 뭔가 사람을 천재로 끌고 가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모차르트의 음악 자체가 어떤 천재성의 발현인 거지, 음. 사실 그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천재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경험들도 해야 되고 네. 또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음.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물을 너무 간단하게 네. 무슨 어렸을 때 특정 음악 하나를 들려주면은 좋아질 것이다. 사실 제 책에서 늘 강조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음. 사람들은 너무 쉬운 길을 찾는 거죠. 이 네. 음악 들으면 아니면 요거 하나 참으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어. 너무 그런 쉬운 처방들을 원하는데 네. 심리학자의 입장에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불편했습니다. 음. 이 책에 보니까 지금 이 모차르트 효과에 대해서 쓰신 그 챕터의 맨 마지막에 모차르트가 그 누이 난네에게 이렇게 썼던 그 편지 일부를 네. 인용하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네. 작가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네. 모차르트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을 사람은 바로 모차르트 자신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런 모차르트가 이런 편지를 썼다네 하면서 보여주는 그 편지 내용이 노력의 노력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예. 그 얘기 음. 좀 해주시면. 네. 뭐 누구보다도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을 사람 본인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런 천재성이 발견돼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성이라는 게 어디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의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음. 우리는 너무 남이 해낸 어떤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이 한 되게 그 고통의 시간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어. 그냥 그것은 저 사람에게 주어졌을 거다 쉽게 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린 좀 이제 노력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심리학에서도 타고나는 부분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아무리 타고난 게 있어도 내가 얼마나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노력이 훨씬 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어떤 쉽게 천재성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음. 생각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책에도 MBTI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소라 님은 "MBTI로 사람을 일반화하는 흐름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더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MBTI 네. 궁금합니다. 김혜선 님이 "교수님 MBTI는 무엇이냐."고. 예, 저요. 저는 INTP입니다. INTP. 예. 네. 근데 책에 이렇게 써 두신 거에 따르면 네. MBTI 그 테스트 결과도 자주자주 바뀔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INTP시지만 또 한 반년쯤 지나서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심리학자들은 딱 문제를 보면 네. 요거 몇 개 이쪽으로 답하면 뭐가 나오겠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어. 누군가에게 만약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유형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와. 그냥 그걸 이것저것 다 해 봐서 결과까지 가지 않고도 네. 질문에서 벌써 '내가 여기서 요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보인다는 예.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요즘 이제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굳이 검사를 하지 않고도 네. 그 유형에 대한 설명 보고 난 이거야라고들 많이 판단하시더라고요. 네. 그 MBTI에 대한 생각 책에도 써 두셨지만 어떤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그런데 왜 이게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은지 이런 얘기를 좀 들려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은 좀 태생적으로 뭐를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든 존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타인은 정말 어려운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되게 뭔가를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음.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하나 알고 미리 다 그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학생일 때는 음. 가장 유행했던 거는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어. 혈액형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 네. 근데 이제 그 유행은 좀 간 것 같아요.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음. 과학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안으로 나타난 게 이제 MBTI라고 보는데 결국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을 오래 만나보고 오래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게 그렇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빨리 알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MBTI가 더 인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좀 이게 위험한 점이 있다면 요즘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MBTI를 통해서 사원을 뽑는다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내 이제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고를 때 네. 나는 어떤 유형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결혼 상대자는 네. 사실 이제 결혼을 해보면은
아무리 맞는 것 같은 사람하고 만나봐도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사람하고 안 맞거든요. 네. 예, 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군요. 예, 네. 결론은 안 맞는 안 거라서 맞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누군가랑 잘 지내는 방법은 그냥 서로 좀 양보하고 노력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겠다라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그만큼 양보하고 노력하겠다는 그 투자를 좀 안 하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타인하고 잘 지내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도 너무나 끄덕끄덕하게 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면 양보를 잘하는 MBTI는 어떤 유형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면 또 맞춰서 이제 맞춰서? 네.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네. 사실 그거 자체도 지내보다 보면 사실 저는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쵸. 예. 좀 호기심을 네. 가지고 배려하면서 만나보다 보면 그 사람을 유형 결과가 아니라 네. 내가 직접 알 수 있을 네. 것이다. 너무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때 결론을 내려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요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을 품고 오신 우리 심리학자 최승원 작가님과 함께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죠. 갓 구운 빵을 먹을 때의 경험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세 글자의 말, 무엇일까요? 와, 요거는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희 한 몇 주간 좀 어려웠거든요, 퀴즈가. 그래서 힌트가 필요했었는데 여기는 힌트가 필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는 게 좋을까요? 힌트 주실 뭐 수 그냥 있나요? 세 네. 글자라는 게 제일 힌트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읽어주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안에 정답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네, 세 글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글자 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최승원 작가님께 궁금한 거 그리고 안부 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모두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 추첨해서 최승원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무엇을 그려드릴지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어떤 거 올라오셨나요? 예. 제가 준비한 음악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좀 아무래도 좀 신나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이게 첫 책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책을 읽으실 혹은 읽으신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의 그 서가에서 좀 좋은 자리 한 페이지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와. 곡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책 읽어봤지만 이 언젠가 또 나오셔서 이게 제 뭐 세 번째 책입니다. 다섯 번째 책입니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책 사람집에서 펴낸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을 품고 오신 심리학자 최승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제목만 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 또 얘기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거 보니까 포용해 주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뭐 전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어떻게 다 포용해서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사실 뭐 저희는 의도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 보니까요. 설령 그게 틀린 얘기라고 하더라도 네. 왜 저분은 저런 틀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사실은 이해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누군가에게 많이 화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그 사람의 사정들이 조금씩은 이해가 가거든요. 와, 우리 사회에 심리학 엄청 필요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책에서 또 재미나게 읽었던 부분 질문 드릴게요. 인간은 평생 자기 두뇌의 10%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뭐 이런 말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는 아니래. 이런 말도 뭐 돌았던 시절도 있는데 이것에 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었죠? 네, 예. 우리 정말 조금밖에 못 쓰는데 아인슈타인이 조금 더 썼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우리의 뇌에 정말 조금만 우리가 쓰고 있고 나머지는 뇌가 다 쉬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심리학 안에서도
살아있는 뇌의 활동을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네. 그런 연구기기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MRI 같은 걸 이용해서 음. 한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풀게 네. 하면서 뇌를 어디를 쓰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실시간으로. 와. 네. 그래서 이런 걸 관찰을 해보면 거의 모든 뇌가 동시에 활동을 해요.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오. 쉬는 뇌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말이 왜 생긴 걸까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보자면은 인간의 잠재력이 아직도 무궁무한하고 그러니까 음. 너희는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냥 격언 어.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만나고 또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해 주시니까 뭔가 삶의 자세가 조금 바뀔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고 의심이 많아지시면 더 좋은 일이고요. 하지만 음. 그냥 의심만 많아진다면 사회가 더 각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의심을 하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심리학이 필요하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심리학의 포용과 이해와 공감 이런 것들까지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의심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책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의 한 대목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직접 읽어 주실 건가요? 예, 심리학에서 요즘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사고나 뭐 범죄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인간이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도 더 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네. 뭐 요런 게 좀 유행하면서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음.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요게 약간 오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 마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네.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한 챕터를 썼습니다. 네. 그 부분을 그러면 최승원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해내야 한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들은 피해자고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시련 속에서 반드시 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만일 그들의 주변 사람이나 심리치료자가 그들에 대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다 노력해야 할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게 정당한 판단일까? 만일 그들 스스로가 나는 왜 이리 성장을 이루지 못하지? 라고 조바심 내며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진다면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인간이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시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시련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모두 그것과 힘겹게 싸우고 있을 뿐이다. 그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성장은 강요할 수도 없고 부자연스럽게 노력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시련은 피할 수 있다면 언제나 피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중에서 한 부분 이렇게 최승원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공감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재난, 참사 겪은 사람들의 마음, 심리 치료를 받는다,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주변에서 혹은 어떤 언론 통해서 접할 때마다 아,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진짜 그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느끼시는 바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재난 피해자 하면은 피해자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부분이 생겨요. 음. 상처받고 되게 힘들어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네. 이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각본 같은 게 있거든요. 어. 근데 막상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네. 너무 상처가 깊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음.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오히려 더 어. 화가 나게 된다거나 내가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이지 네. 않아서 피해자다움이 없다 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네. 어떤 경우에 사회에서 그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되는 경우들까지 생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피해자들의 심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사실 이런 외상이 살면서 어느 시점이면 충분히 좋아질 거다라던가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계속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기다리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좀 해피엔딩의 결말을 미리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서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도 약간 불편했던 게 분명 그 중에 일부는 그걸 다 극복해내고 인생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평생을 괴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실패한 건 아니고 그냥 그 피해자로서 당연한 삶을 살고 계신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음.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글을 지금 쓰신 것 같습니다. 진짜 왜 참 이 타인의 그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은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네. 해요. 그 성장이란 말 앞에서 쪼그라드는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3723 님이 잔잔한 목소리에 위로가 되네요. 저도 요즘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목소리와 또 해 주시는 말씀에 많이 위로받으신 것 같아요. 네. 지수민 님, 최승원 작가님 정말 훌륭하세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빨리 극복하라고 하는 거 정말 심한 강요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점점점 정말 가까운 그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조바심을 자꾸 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기 힘든 거죠. 결국은 결국 내가 힘든 거네요. 내가 힘드니까 빨리 이 사람이 나아졌으면 하는 어, 자꾸 바람을 갖게 되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음, 내가 나아지고 성장하기를 강요를 받는 마음을 만약에 피해자가 갖게 된다면 네,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보다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별도의 심리 치료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좀 맡겨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음, 이게 가족이나 친한 사람일수록 사실 이걸 견디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 모습을. 차라리 그냥 네. 그게 일상이고 직업인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편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미선님, 아, 정말 공감합니다. 큰 아픔을 맞닥뜨린 사람을 어떻게든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쩌면 그 말이 비롯된 말은 아닐까 싶어요. 라고도 하셨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조바심엔 다 그런 게 이제 포함돼서 예, 단어를 만든 것인데 가끔 우리는 어떤 말 안에 또 갇힐 때도 있으니까요. 네. 그쵸? 자, 오늘 두 번째 음악은 어떤 걸 골라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주제랑 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참사가 벌어진 뒤에 어떤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음. 이제 루시드 폴 씨가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참사가 나면 너무 빨리 잊고 그것을 그냥 이제 그것은 잊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참사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네.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잊지 않는 네, 거. 잊지 않고 늘 음. 그것을 오히려 더 떠올리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해피엔딩을 빨리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계속 네. 좀 지켜보고 있지 않는 거,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5568 님이 이 얘기 들으니까 현재 제가 재난으로 2년 동안 힘든 과정 겪고 있는데 마음에 와닿네요. 주위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거라면서 힘을 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 주신다고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살짝 소개를 해 봤고요. 이제 이 아직 있다 루시드 폴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사연 주고 계신데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저희 또 살짝 제가 이런 질문도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큰 대형 참사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마음을 뭐 주변을 빨리 고려해서 빨리빨리 나도 이제 앞으로만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막 트렁크 가방 안에다가 막 우겨 넣어가지고 딱 잠궜어요. 비번까지 설정해서. 그래서 딱 붙였습니다. 그럼 그게 터질 확률이 모두에게 100%인가?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대답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분명히 많은 분들은 뭐 잘 이겨내세요. 실제로도. 음.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일을 되게 극복이 아니라 거의 그냥 잊으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아주 또 소수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더 정말 성장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많은 비율의 분들이 장기간 그걸 아파하고 또 그걸 막 강제로 음. 닫아놨던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데서 많은 문제를 어. 겪으며 살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아프다면 우리는 그냥 그 아픔을 계속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그대로 아플 수 있는 권리를 좀 편안하게 보장해 어. 드리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혜서 님이 작가님 이 대화 중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화법도 심리학적으로 좋은 표현 같아요. 자주 써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네. 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먼저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아, 인생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하나의 그냥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네. 음. 결국 선택은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저는 권유하는 차원에서 요런 말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희 북카페 에디션 무엇이 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림 못 그리신다고 먼저 고백을 아, 예. 하셨는데 너무 못 그립니다. 보통 우리 초대 손님 모시는 분들 대부분 한 80-90%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소중한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그려주실 건가요? 네. 뭐 사람 이런 거 그리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제 책에서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게 마시멜로우 실험이라서 제 어, 마시멜로우 2개를 그려 놓고 가겠습니다. 마시멜로 왜 두 개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 실험이 좀 너무 잘못 알려지면서 네. 많은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그거를 참아야 된다라는 걸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심리학자로서 아이가 별 문제 없다, 뭐 너무 이제 비만이라든가 이런 거 음, 아니라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오,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2개든 3개든 좋아하는 거 있으면 드셔라 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려 보려고요. 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디저트 이런 느낌인 네. 거네요. 그쵸? 마시멜로 그림. 지금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게 마시멜로 실험의 유령이 이런 표현하셨어요. 책에 보니까 지인의 집에 갔다가
마시멜로 실험의 유령이 그 집에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표현이 너무 정말 재밌게 다가왔거든요.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지금 살짝 언급은 하셨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 실험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네. 이제 마시멜로우라는 건 좀 상징적인 거죠. 그냥 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간식인데 네. 요거를 이제 앞에다 놓고 네가 이제 15분간 이거를 안 먹고 참고 있으면 한 개 더 어. 줄게. 뭐 요런 식 이걸 참아낼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참았느냐보다도 이걸 기다린 시간 그것과 함께 아이를 이제 쭉 성장 과정을 지켜본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얘는 그러면 뭐 대학 시험은 얼마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어. 좋은 학교는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그 15분을 기다려서 2개를 받은 애들이 훨씬 더 수능 점수도 높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보통 연구를 이렇게 길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성공의 어떤 비밀인가? 어릴 때 잘 인내하고 참는 아이들이 네. 똑똑똑똑하게 그렇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그래서 이 실험을 하신 교수님이 쓰신 건 아닌데 네. 다른 분이 이걸 가지고 자기계발서를 쓰시거든요. 음. 그러면서 제목을 아예 성공의 비밀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아. 이렇게 나가면 이제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쵸.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육아와 관련된 어. 이런 뭐 자기 개발서나 뭐 심리 관련 서적을 정말 네. 열심히 읽으시는데 문제 이제 거기 써 있는 거를 너무 실천하려고 노력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네. 막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해보려다 보니까 아. 실제 집에 찾아보면 진짜 그렇게 시키는 집들이 있는 15분간 거예요. 참게 하고 이런 네. 거. 야, 그런데 사실상 이 실험 이렇게까지 이렇게 맹신할 만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 결과가. 그렇죠. 실제 이제 이제 후속 연구들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기다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걸 잘 기다리는 집의 아이들은 원래 그 집안 환경도 좋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아. 아이였다라는 게 밝혀져요. 네. 그러니까 그 기다렸다라는 게 성공의 비밀이 아닌 거고 성공할 애를 알아보게 해주는 하나의 그냥 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천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뭐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네. 책에 소개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북카페 초대석 반짝 어깨 퀴즈 정답을 발표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말, 3글자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예, 정답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요 말 많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자를 먼저 좀 발표를 할게요. 김나현님, 홍부용님, 우순미님 이렇게 3분입니다. 책사람집에서 우리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시는 의심 많은 심리학자 최승원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함께 마시멜로 2개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선물로 드립니다. 마시멜로 2개 그려져 있으면 이것은 당장 열어서 바로바로 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참을 필요 없이요. 소확행에 대한 것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확행과 그러니까 그 소소함과 소소한 지출을 혼동하는 사람들 좀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그 개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작지만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건 되게 좋은 인생의 진리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랑 만나게 되니까 네. 하나의 이제 마케팅 수단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즘 점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소비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전반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럼 그 소득이 떨어진 친구들에게 팔 거라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마케팅 캠페인으로 막 변질이 되면서 뭐 그런 거죠. 뭐 명품의 가방을 살 수 없으면 명품의 그냥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라 이런 식으로. 그게 소확행인 것처럼 예. 이렇게 이건 진짜 엄청난 오용인데요. 이 말의 오용.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왜곡된 대표적인 경우가 소확행이 아닌가 싶어서 요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특히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비를 할 때 진짜 우리에게 그래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소비랑 어. 결국은 허무함을 주는 소비가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물건을 사는 소비에서 우리가 긴 만족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 실제로 저도 너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오래 고민을 하다가 사고 나서 느끼는 건, 아, 이건 고민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막상 그걸 가지고 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만 더 크게 보이고 사실 음. 거기서 주는 만족이 얼마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를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소비는 굳이 돈을 꼭 써야 한다면은 좀 어떤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 좀 음. 투자하는 것이 더 네. 남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려고 물건에서 행복이 올 거다라는 생각은 결코 행복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책에 보니까 작가님의 이제 일상 경험들도 많이 사례처럼 넣어 두셨더라고요. 네. 작가님 또한 그 어떤 경험치로 이제 접하게 된 그 행복감을 오래오래 두고 또 가족과 함께 꺼내 드시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연구년을 몇 년 전에 가족이 갔다 왔었는데요. 네. 이제 스위스를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어.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되게 이제 좀 뭐 사고 싶은 물건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랬었는데 이것저것 생활비를 생각해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음. 가족이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사지 말고 네. 가져온 돈으로 그냥 열심히 구경 다니자. 눈에 담자, 마음에 예. 담자.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훨씬 더 오랜 행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냥 가진 돈을 전부 다니면서 구경하는데 다 썼는데 네.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거기서 뭔가를 사왔어도 그게 과연 어떤 추억이 되고 지금 어떤 만족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뭐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두고두고 "우리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얘기를 네.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자, 지금 9446 님이요. 와, 작가님 얘기 너무 재밌네요. 심리학 도서 중 미움받을 용기도 많이 읽었는데 최승원 작가님 책 꼭 읽어보고 싶어요. 소확행 답 보내려다 말았는데 저는 구매해서 책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리학자로 이렇게 책 한 권을 그러니까 공전은 하셨지만 이제 단독 저서를 첫 책을 내신 거잖아요. 가지고 북카페에 오셔서 또 이렇게 생방으로 소통도 하시고 이런 경험들 어떻게 기억될까도 궁금합니다. 네. 제 책으로 한 첫 번째 방송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작가님도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고요. 아, 이 스튜디오도 정말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경험이 네. 되는 행복인 예. 거네요. 이게. 두고두고 계속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갔을 때 어땠었다. 아, 네. 이 작가님이 두고두고 얘기 꺼내시는 것은 괜찮으나 이제 작가님의 그 동료 심리학자들이 두고두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예, 제가 뭐 좀 틀린 말을 한 건 아닐까라는 "너 그때 두려움이 있긴 그랬더라." 이런 합니다. 거.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뭐 틀린 말이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저희 너무너무 오늘 오셔서 많은 분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심리학자 이 심리학 상담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심리 상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전문성보다는 선한 의도라든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들은 가족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예,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해주는 상담이 제일 좋겠죠. 근데 벌써 상상만 해도 되게 부담스럽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랬으면 부모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 리가 없죠. 그렇죠.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까
그걸 내가 미리 지레짐작하고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길로 좀 더 꽃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성장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뭐 이거 조금 저희 그냥 제 직업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네. 네, 그냥 직업으로 그리고 돈 음. 벌기 위해서 심리 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립적이고 그 사람을 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정말 중립적인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라.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심리학자가 안 되셨으면 뭘 하셨을까가 너무 궁금할 정도로 네. 예, 정말 너무나 심리학자. 아, 예. 전 PD를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라디오 PD요? 네. 와, 나가셔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아, 좋으실 것 아, 같아요. 우리 라디오 PD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라디오 PD. 그것도 잘 어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북카페에 처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책 소개, 그리고 또 책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곡 중에 일볼로라는 이탈리아 팀인데요. 일몬도라는 이게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네.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이 내 문제가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거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슬플 때 사람들도 많이 같이 슬퍼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대단하게 봐줄 거다라고 네.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를 너무 사람들이 시기한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아, 사실은 내 삶과 세상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네. 세상은 나에게 별로 관심도 그 말 없고 진실인 거군요. 네. 불행하게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세상은 그냥 계속 잘 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노래가 그런 주제라서 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